자, 저런 것들이 스케치업 기본 매테리얼에는 없어요. 맥스에 있던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 보시면 V레이에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레이 매테리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물쇠 치워져서 수정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를 아무거나 하나를 끄집어내 올게요. 뭐 예를 들면 스토너 하나 끄집어내 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끄집어내 왔어요. 그럼 얘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요걸 누르면 디퓨즈 맵이에요. 그쵸? 디퓨즈 맵.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 비트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항상 스케치업에는 요 막대기 3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더 정교한 그 옵션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맵을 이렇게 봤으면 원래로 돌아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 원래 그 그라나이트 C80 욕한 거 아닙니다. C80 요 맵으로 다시 돌아오죠. 요 뒤로 돌아가기 누르면. 자, 여기서 어, 이 디퓨즈 요 맵과 요 사이에다가 얘를 껴놓고 싶어요. 얘를 껴놓고 싶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껴넣는 방법이 되게 방법이 랩인 해가지고 있는데 요건가? 네, 뭐 체커를 한번 넣어봅시다.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고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우클릭해서 랩인 해가지고 넣으면 메테리얼하고 맵소스 사이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중간중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체커가 있고 체커에 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맵이 있는. 그래서 이거는 한눈에 보기가 되게 불편하죠. 자, 컬러 B에다가 다른 맵 소스를 넣을 때 컬러 B에다가 여기서 요거를 눌러서 다른 맵 소스를 넣으면 얘가 또 변형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비트맵 눌러서 다 있진 않아요. 맥스에 있는 게 다 있진 않습니다. 다 있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맵 소스 하나를 넣었다고 보면 뒤로 돌아가 보면 얘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이에요. 스케치업은. 되게 불편하다고 볼 수 있죠. 예.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고 스케치업에 있는 거를 맥스에서 이해를 하면은 맥스에서 어느 정도 짠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찾아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특수한 매테리얼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 뭐 예를 들면 아까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디퓨즈 말고 예를 들면 아까 요런 맵 이런 맵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스케치업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스케치업에서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맥스에서 매테리얼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만든 다음에 넘어가서 만드셔도 돼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차 시간에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램프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라디언트는 한 방향으로 세 가지 컬러만 됐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컬러 투 포지션이라 그래서 요 두 번째 컬러를 위치를 0.5에다 둘 건지 아니면 0.1에다 둘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디얼이라 그래서 뭐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그라디언트는 이런 건데, 그라디언트 램프는 대체 뭔가? 예, 그라디언트 램프는 대체 뭔가? 자, 얘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슬라이드 바로 옮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요거를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얘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중간에 블랙 두고 중간에 또 여기다 찍어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화이트를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라데이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금속 재질 표현하는데 금속 재질이 잘 표현이 안 될 때, 그럴 때도 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지션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얘가 0부터 100까지로 나눴을 때 그 사이 값을 정확하게 얘가 예, 얘기하고 있는 거고, RGB 칼라 값이 여기 뜨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노이즈도 줄 수 있어요. 노이즈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뭐 아웃풋은 항상 모든 맵소스들에 거의 다 들어있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박스 모양으로 할 건지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할 건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얘를 디퓨즈를 줘버리면 얘가 이런 느낌도 내줄 수가 있죠. 입체가 아닌데 어설프게 입체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조금 이렇게 해주면 뭐 예, 그라디언트 램프를 이용을 해서 이런 느낌도 내줄 수가 있는 거죠. 주전자 안에 입체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뭐 그라디언트 램프란 녀석은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 다이어고널, 라이니어, 뭐 라이팅은 왜 까맣냐? 뭐 이런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레디언트 램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보통 넓은 면적의 라이팅을 하는 경우에 그 광원을 다 깔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간격을 떼죠. 그럼 그 광원의 간격이 서로 떨어진 그 사이에 약간 어두운 부분이 생겨요. 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 준다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때도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금속 같은 게 잘 표현이 안 될 때 그럴 때도 쓰고 합니다. 마블은 뭐 저는 잘 안 써요. 마블은 이거는 막 이 마블링이 있고 옵션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얘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막 마블링 느낌이 나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마블은 기본적으로는 그 대리석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대리석 맵소스를 집어 넣으면서 이게 막 패턴이 지면은 패턴 없애기 위해서 뭐 쓰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잘 안 써요. 아무튼 자,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란 거는 뭐냐면 맵이 있고, 아까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맵이 있고 블랙 앤 화이트 또는 뭐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어떤 맵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쪽이 블랙인 거에, 그러니까 사실상 요 블랙 선은 투명한 겁니다. 예, 투명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결과물이 이렇게 까맣게 나왔는데 렌더 걸었는데 뭐 투명하게 나온다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스크의 단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렇게 그 마스크 자체가 가진 블랙 앤 화이트에서 블랙 부분이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에 뒤쪽에 있는 게 이렇게 어딨냐, 얘처럼 뒤쪽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그냥 블랙 배경이 튀어나오는 거라서 그 경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범용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용도로 쓰기에는 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믹스란 녀석은 두 개를 섞어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두 개를 섞어주는 건데 일단 여기 패턴이 있으니까 패턴 하나 섞어주고, 그 다음에 좀 잘 섞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려나. 요게 있겠죠. 얘를 한번 섞어줘 볼게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티가 안 나죠, 섞이는 게. 자, 믹스 어마운트라는 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V-Ray 컬러라는 걸 한번 갖다 놔 볼게요. 얘는 말 그대로 컬러예요, 컬러. 자, 컬러입니다. 그래서 얘를 블랙에다 갖다 놓으면 원래 컬러 1번이 나오고, 화이트에다 갖다 놓으면 2번, 컬러 2번에 연결된 애가 나오는데, 얘를 적절히 이렇게 움직여주면 섞여요. 이런 식으로 섞입니다. 믹스예요. 뭐 수압할 수도 있고. 믹싱을 커브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커브를 가지고도. 이렇게 해놓고 커브를 가지고 정교하게 또 움직여서 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이 커브가 있는데 커브에다가 점 찍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믹스는 이렇게 뭐 맵과 맵을 섞어주는 건데, 어, 보통 컴포짓을 사용을 해서 섞어주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섞어주는 믹스를 하면은 얘가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범용성은 떨어집니다. 컴포지트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컴포지트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멀티스캐터 마스크 뭐 이건데, 멀티스캐터 텍스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멀티스캐터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멀티스캐터, 멀티타일. 자, 그 다음에 노이즈 진짜 많이 씁니다. 노이즈는 뭐냐면, 노이즈는 어 어디에 필요하냐면, 우리가 물결 할 때, 그 다음에 유리나 철판 같은 것들 보면 반사가 될 때 보시면 아주 반듯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반듯하진 않아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사에 관련해서는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큰 건물들 보면 그 유리만 짝짝짝짝 껴져 있죠. 근데 그게 유리가 그 시공되는 거에 따라서 휘기도 하고, 뭐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휘기도 하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요. 자,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 굴절된 거 보이시죠? 약간씩 이렇게 휘어 있는 거, 이런 거라든지, 약간 반사 관련해서 어
표면에 물결 같은 그런 굴곡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범프로 많이 사용이 되죠. 범프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외에는 잘 사용이 안 돼요. 그 다른 요소로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요게 노이즈는 일부러라도 없애려고 하는 건데 막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없애려고 하는 건데 갖다 넣기가 좀 그래요. 노이즈는. 그래서 범프 위주로 써요. 범프 위주로. 아까 말했듯이 물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노이즈를 엄청 크게 넣어서 유리창이 약간 굴곡지게 한다든지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어떤 효과가 나는지. 얘도 컬러 1, 컬러 2가 있어서 그 블랙과 화이트의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아무튼 뭐 이런 거고 OSL 맵이라는 게 있는데 OSL 맵은 보시면 그 오픈 쉐이딩 랭귀지라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OSL 맵 소스 요거랑 같이 해서 뭔가 막 연산해서 무슨 패턴을 만든다든지 맵 소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려 그러면 코드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코드가 필요해서 그 아마 구글에 올라와 있지 싶어요. 구글에는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OSL 코드라는 게 여러 그 렌더러에서 요즘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최종 보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매테리얼 다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은 맥스 2019에서도 OSL을 이용을 해서 이런 매테리얼을 만든 거죠.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사실 저도 여기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옥테인 렌더러라는 데서 쓰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옥테인 렌더러뿐만 아니라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짜서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기까지 관심이 여러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해봐도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요 매테리얼만 만들어가지고 OSL 매테리얼만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정교한 매테리얼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화 그리고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3D 일을 하는 걸 보면 매테리얼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모델러 따로 있고 모델링하는 모델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렌더링 위주로 작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빛 주는 사람 뭐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팀으로 돼 있어요. 예, 총 연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팀으로 돼 있습니다. 맥스를 한 사람이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맥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팀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거 하는 사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잘해. 뭐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파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아웃풋은
아웃풋은 자 여기서 그 아웃풋을 기능을 줘서 했어요. 근데 또 필요해요. 뭐 아웃풋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아웃풋을 얘를 또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여기 있는 이 아웃풋 값을 얘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얘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아웃풋 값을 변경을 해버리면 원래 값을 잊어버리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아웃풋을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얘는 얘대로 아웃풋을 조정을 해서 다른 매테리얼에다가 연결을 해야 될 때 뭐 이런 식이죠. 매테리얼이 이렇게 있을 때 매테리얼 두 개에다가 같은 맵 소스인데 아웃풋만 좀 건드려서 서로 다르게 줘야 될 때 뭐 얘는 뭐 이렇게 아웃풋이 다르고 인버트가 됐을 때 얘는 이렇게 사용돼야 될 때 아웃풋만 따로 빼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얘는 맵을 하나를 가져다 쓰는 거지만 느낌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뭐 이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아웃풋. 자, 그다음에 파티클 에이지, 파티클 엠 블러라는 게 있는데 파티클 에이지는 지난번에 한번 써봤죠. 파티클 소스 할 때 파티클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오래될수록 컬러가 바뀌어가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거 있고 펄린 마블, 펄린 마블, 펄린 마블은 요거는 마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있는 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블하고 마찬가지로 마블보다 그냥 마블보다는 정교하지만 얘는 어쨌든 예, 마블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잘 안 써요 이것도. 자, RGB 멀티플라이어, RGB 멀티플라이.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썼던 여기에서 RGB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거 곱하기예요. 멀티플라이 저기 포토샵에 있는 멀티플라이랑 똑같습니다. 곱하기 해서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 예. RGB 틴트, RGB 틴트는 이 RGB 컬러랑 저기 V-ray 컬러랑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웹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RGB 컬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가 전부 다 레드일 때 전부 다 원색 최대로 그 채도를 올렸을 때는 화이트고 여기서 이제 얘는 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산 혼합 빛 그 색상 혼합하는 방식이 그래서 얘를 빼주면 색상이 변하는 거죠. 왜 안 변했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직관적으로 좀 컬러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V-Ray 컬러를 쓰는 편이고 얘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요게 있으면 됩니다. 자, 쉐입 맵이라는 게 있는데 쉐입 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꼭 포토샵에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요게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쓰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어차피 타일은 나중에 쓸 겁니다. 타일은 진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쓸 거고 텍스트 맵 요거는 나중에 작업하면서 한번 써볼 거고 스페클이나 스플릿 뭐 이것도 노이즈랑 같이 해서 뭔가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쉐입 맵 요거는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라인을 어떤 걸 그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라인으로 합쳐줘야겠죠. 일단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넘어가서 어태치로 얘를 합쳐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쉐입 맵에서 쉐입 오브젝트 논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얘를 쉐입을 찍어주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스크를 맥스에서도 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어떻게 따냐고 여러분들 뭐 물어볼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따냐면 여기서 만약에 어 만약에 요 이미지의 마스크를 딴다, 요 이미지의 마스크를 딴다, 뭐 한 뭐 요 정도 마른 목걸로 이렇게 딴다고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나와요. 얘 여기 들어가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나오죠. 4000에 3000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얘를 여기서 플레인을 깔아요. 4000에 3000으로 깔고 그 다음에 얘가 적용되어 있는 그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여기 적용을 했을 때 얘가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3000에 4000이구나. 자, 얘를 저 플레인에다 적용을 하면 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올려놨어요. 여기서 보이는 해상도가 높게 보이게끔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어딨냐? 뷰포트 글로벌 세팅에서 안티얼리어싱 퀄리티 이게 아니라 요거 텍스처 퀄리티 이거를 올려놨어요. 1024까지 텍스처 맵.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 해상도를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라인으로 따는 거예요. 라인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따줍니다. 물론 따는 게 익숙치 않으면 정교하게 못 따겠죠. 근데 뭐 대충 딸게요. 지금 저는 시간 관계상 대충 요만큼만 땁시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내가 뭐가 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먼저 마스크 맵을 만들어줘요. 이걸 눌러서 얘를 찍어주면 자 이렇게 마스크 맵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만 있으면 안 되고 이 플레인의 끝에 라인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얘가 그래야 얘가 요 위치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포토샵처럼 이렇게 딸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건데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해볼게요. 이번 동영상이 30분이 넘어가지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설명이 좀 다소 미흡하더라도 멈춰놓고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사이에서 돌 느낌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돌 맵소스가 필요하겠죠. 하나 복사해 놓고, 자, 여기서 컴포짓 컴포짓을 이렇게 놓고 얘를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고, 자, 요 순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제일 밑에 당연히 돌이 들어가야겠죠. 레이어 1이니까 레이어 1에다가 돌을 넣어주고, 얘를 레이어 2에다 넣어주고, 레이어 2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마스크를 레이어 2에다가 넣어주면 이, 이, 이. 얘가 왜 중간에 아웃풋 하나 껴줘야 되나? 얘 왜가 마스크를 안 먹지? 음. 여기에서 지금 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옵션을 하나 더 만져줘야 돼요. 뭐냐면 요거 논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RGB 인텐시티 뭐 이런 걸로 만져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근데 RGB 인텐시티로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딴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돌이 튀어나오는 거죠. 돌이 요 틈새에서 빼꼼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돌 재질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웃풋을 하나 넣어준 다음에 얘를 아웃풋에서 반전 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맥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포토샵이 편하시면 포토샵에서 하시면 되고, 맥스에서 하는 게 편하시다 하면 맥스에서 하시면 돼요. 맥스에서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 자, 이 라인을 내가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라인을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바로 지금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요게 이제 장점이죠. 요게 장점이죠. 바로바로 여기에서 내가 수정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적용된다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마 기능이어서. 근데 맵소스만 이렇게 잘 써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그림자도 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앞하고 뒤 이걸 가지고 그림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간격이 떨어져 보이게. 아무튼 시간이 부족하므로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